제가 집합건물법 이 법률을 제가 나열했지만 보십시오. 제47조 재건축결의, 제48조 구분소유권의 매도 청구 등 이게 제가 1항씩만 제가 넣어놨어요. 그 다음 보시면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이렇게 3개의 조항만 재건축 관련된 조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재건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합건물, 이 모법에 해당되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3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민법을 준용하고 그리고 판례를 따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이 상세하게 이런 규정에, 이런 집합건물 법에 따른 재건축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판례들을, 즉 이 판례가 저의 노하우죠. 이런 판례들을 축적한 거, 이거 가지고 재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제가 이 재건축, 상가 재건축을 한 10년 이상 이 집합건물 재건축 하다 보니까 여러 쟁점들에서 판단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송들을 하면서 채워나갔습니다. 나갔고 얼마 전에 마지막 모자이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한 판례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례를 제시해서 법원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어찌되었든 관련된 법이 3개의 조항인데 이 3개 조항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1항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항에 의할지라도 이런 재건축 조합 관련된 이런 조항은 없어요. 재건축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 이런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의 주체, 이런 사업 주체에 해당되는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규정, 즉 사업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것입니다. 집합건물법 47조 1항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결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즉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관리단 집회는 결의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즉 관리단 집회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 누가요?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 소유자들이요.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게 노후가 됐다는 얘기죠. 또는 그 밖의 사정, 이 노후화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밖의 사정에 따라서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해서, 즉 낮은 상가를 재건축해서 높은 건물,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재건축 결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밖의 사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밖의 사정으로 재건축을 하면은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 즉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 수익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할 수 있는,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구분 소유자이잖아요. 구분 소유자들이 이렇게 결의할 수 있다.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 이제 2항에는 80%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80%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느냐? 여기서 이탈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같은 임의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제안해 드린 것이고 이게 판례 통해서 다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조합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추가 궁금하신 분들은 집합건물법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 통해 가지고 집합건물법 보시면 3개 조항, 47조, 48조, 49조가 전부인데요. 여기에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도시정비법에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런 집합건물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재건축 조합, 재건축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단체에 불과해요.
이런 임의단체에 대한 것인데 임의단체라고 해가지고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적 근거는 뭐예요? 임의단체, 이것은 민법에 갑니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 관련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에 비법인 사단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민법은 이런 민사적인 법의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내용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법인 사단으로서 임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포털 들어가면 민법 치시면 다 이게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3장 법인 이런 게 있어요. 이 법인 이게 일반 규정입니다. 법인이라고 있고 이런 법인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법인이라 하고요. 이런 사단법인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문제는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 같은 건물에 있는 구분수자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에는 찬성하지 않아가지고 또는 재건축을 위한 이런 단체에는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만든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의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쟁점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참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 자, 이 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입도 안 한 사람이 무효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이런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단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재판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재건축 결의 즉 80% 머릿수 80%와 지분 80%가 안 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재건축 결의가 완성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재건축 조합에도 들지 않고 재건축 결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가 된 것을 전제로 이런 전제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전제를 달고 이 전제 하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엄연히 재건축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 가입 여부하고 재건축 결의와는 다른 것이지만 판례는 이것을 같이 붙여가지고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조합을 만들든 재건축위원회를 만들든 제3자가 무효 주장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재건축 결의가 완성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줘야만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 자체의 설립 목적이 당의 건물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재건축 여부가 구분 소유자에게 직접 법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구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적 그리고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면 단순하게 소수 몇 명이 재건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면 전제가 무엇이냐? 재건축 결의가 완성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 완성을 전제로 이런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의 설립 그것을 문제 삼을 수가 있다. 제3자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매도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전제 하에서 즉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을 다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